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공부법이 주제고요. 공부 과정의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부제입니다. 제가 변호사 되려고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 공부잖아요. 어찌 보면 의사든 변호사든. 그래서 저는 자격증 공부가 대단한 공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진짜 대단한 공부는 수학자라든지 과학자 이런 분들이 진짜 연구하면서 그런 분들의 공부가 정말로 대단하고 고차원적인 거고 크게 대단한 공부를 한 건 아닌데, 그죠? 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히 변호사 자격증 따는 수준보다는 제가 변호사가 됐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법률 상담을 하고 했을 때 변호사 자격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공부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절간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계속 서로 비교해 가면서 너 몇 시간 공부했니, 너 몇 등이니, 등수 비교해 가면서 활력을 얻는 공부 스타일이 좀 경쟁형 공부 스타일이고, 저처럼 그냥 좀 동떨어져서 그냥 공부 자체에 몰입해가지고 편안하게 내 그레이드를 올리는 스타일이 좀 절간형 공부 스타일이고, 저는 좀 절간형 공부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공부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조금 공부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장소도 그래서 그냥 일반 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고, 저는 또 오픈형, 우리가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는 공부 장소도 있고, 이렇게 오픈 테이블에서 약간 백색 소음이 있는 공부 장소도 있는데, 저는 좀 오픈형에서 백색 소음이 좀 있는 데서 공부하는 게 좀 몰입도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우리가 사당 오락 이야기도 있고 새벽 공부가 맞네, 밤 공부가 맞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결론적으로는 시간도 어느 정도 공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시간보다는 몰입도에 집중을 해야 된다. 몰입하지 않고 5시간 공부한 것과 몰입해서 1시간을 비교하면은 1시간 몰입해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낫다. 저는 이런 주의고, 그래서 밤 공부냐 새벽 공부냐를 결정할 때도 정답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딱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냐, 그게 제일 간편한 거는 야간이에요. 야간이기 때문에 밤 공부형 스타일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밤에는 전화 올 일도 없고 밥 먹을 일도 없고 수업을 들어갈 일도 없기 때문에 밤에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보통은 수험에서는 제일 많잖아요. 근데 단점은 밤 공부는 약간 뇌 상태가 조금 지쳐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밤 공부를 해보니까 몸도 더 축나는 것 같고 집중도도 조금 오래 못 가는 느낌이어서 저는 새벽 공부로 바꿨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새벽 공부를 하려면 또 새벽 공부의 단점은 뭐냐, 공부 시간대가 짧다는 거예요. 짧고 아침 9시가 되면은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밥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다른 몰입하는데 깨지는 시간 타이밍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 시간대에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한 9시 정도에 잠을 자가지고 한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간단하게 먹고 4시부터 공부를, 이제 도서관 가서 4시부터 딱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아침 9시까지 5시간 동안 몰입해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몰입도도 높고 머리도 맑고 제일 좋더라고요. 터치하는 중간에 밥을 먹거나 식사 시간이 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5시간만 공부하고 그럼 공부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딱 몰입해서 하는 피크 시간대는 그 시간대고, 그 9시부터는 뭐 수업도 들어가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뭐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공부 시간대로 조금 채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건 맞지만 피크 타임 때를 분명히 만들어서 몰입하는 시간대에서 어느 정도 시간 확보가 돼야지 실력이 좀 늘어난다. 이 공부를 하는 것과 그 성과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계단형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좀 정체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간을 조금 넘겨야지 단계가 올라가더라는 거고, 이제 법학을 예를 들자면 이제 공부를 이해와 정리하는 단계로 저는 나눴거든요. 이해와 정리하는 단계를 1단계. 그러니까 수학 공부랑 비슷해요, 법학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인수분해를 배운다. 그러면 어때요? 인수분해가 도대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법학도 마찬가지로 뭐 사행위를 배웠다. 그러면 사행위가 도대체 뭐냐 이해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해한 것을 그냥 이해했다고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 텀이 돌아왔을 때 다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한 것을 정리해 놓는 단계, 암기를 준비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해와 정리 단계를 1단계로 저는 했고, 나머지는 그 다음 텀이 돌았을 때는 이해와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정리된 것을 암기하면서 실전 사례에 적용하는 그래서 암기와 실전 적용 단계를 2단계로 해가지고 회독수가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조금 실력이 올라가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제가 이제 실제 변호사가 되신 분들도 보면은 저는 약간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이 회독수가 확 돌아갈 때 뭔가 우리가 만화를 낱장으로 그리는데 만화를 쫙 빠른 속도로 넘기면은 만화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어느 정도는 가속 구간이 있어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제가 가속 구간에서는 제대로 가속을 해줘야지, 몸이 조금 축나더라도 가속을 해주면은 그 순간적으로 이륙할 때 우리가 비행기가 엔진이 윙 하면서 막 돌잖아요. 근데 딱 이륙을 하면은 빵 떴다는 느낌이 딱 들면서 엔진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이렇게 가속 구간에서 팍 밟아서 해야지 딱 단계가 뜨면은 뭔가 전체가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법학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민법, 형법, 뭐 형사법, 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부터 해가지고 상법부터 해가지고 행정법까지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분이 한 가지를 상담하러 왔을 때 그게 상법이, 그 상담 내용의 솔루션이 상법, 헌법, 형법, 민법 다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공부를 할 때는 다 쪼개져서 공부를 하는데 그걸 이어붙여 가지고 회독수를 높여 가지고 솔루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비행기가 이륙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몸은 축나더라도 가속하는 구간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뭔가 빵 떴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쟁점이, 문제가 딱 떨어졌을 때 이걸 헌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형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보이더라는 거죠. 이런 단계가 돼야지 단순히 변호사 자격을 딴다 이걸 넘어서 실질적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했을 때 법률적으로 내가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단계의 공부에 조금 이르게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그러니까 이런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왜냐면 새벽 4시에서 다 9시까지 공부하는 스타일이 제가 그때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에피소드들도 조금 몇 가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니까 항상 편의점을 그 사이에 가거든요. 4시에 이제 도서관 가는 길에 편의점에 가면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항상 잠을 자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잠을 깨우거든요. 새벽 3시 한 45분 정도에 잠을 깨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죄송하다는 마음도 들었고, 그 편의점 사장님도 도대체 저 인간은 뭔데 새벽 3시 45분만 되면 와가지고 자신의 잠을 깨우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한테 넌지시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도대체 저 친구는 무엇을 공부하는 사람이냐 이래 물어보셔가지고 제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너가 새벽 3시 45분마다 편의점을 가느냐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3시 30분에 제가 원룸이 이렇게 좀 길쭉한 형태였는데 한쪽 끝에는 침대가 있고 한쪽 끝에는 싱크대가 있는데 제가 3시 30분에 일어나려고 싱크대 위에다가 알람 시계를 놔둬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방의 끝과 끝을 걸어가 가지고 알람 시계를 꺼야지 이제 잠에서 깨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서 놔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좀 가속 기간에는 몸이 조금 많이 힘듭니다. 힘들 시기에는 어땠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알람이 울리길래 침대에서 이제 땅바닥을 발을 딱 디뎠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죠. 그래서 철퍼덕 하면서 바닥에 쓰러져서 한 1, 2분 정도를 다리에 힘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다리에 힘이 들어오면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가서 알람을 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도 많이 했고 몸이 건강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때 공부 가속 기간에는 그 정도로 몸이 뭐 일시적이긴 했습니다만은 축나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3시 반에 일어나려면 9시에 잠을 자야 돼요. 초등학생도 9시에 잠을 안 자죠. 근데 이제 9시 정도에 잠을 자야 되니까 잠도 오는 시간 자야지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잠을 줄이는 공부법은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어느 정도는 잠을 자줘야 된다. 그런데 9시에 자려고 하면은 난관이 많았는데, 그죠? 뭐 아무도 안 자잖아요, 그 시간대는. 그런데 뭐 그래도 저는 잤는데 제 방 위에 집이 인도인 분이 대학원생이 사셨어요. 인도 대학원생이 사셨는데 그분이 9시 반만 되면은 인도 카레를 요리를 하는 거야. 근데 인도 카레를 저는 좋아는 하는데 그 요리를 하는 냄새가 그 좋은 원룸이 아니다 보니까 이 그 배기구를 타고 그 싱크대에 있는 배기구를 타고 제 방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고 있는 코를 막 찌르는데 너무 코를 찌르는 느낌이에요. 도저히 내가 화생방 하는 것도 아니고 9시 반에 잠을 깨가지고 인도인 분한테 제발 9시 넘어서는 카레 요리를 조금 안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어차피 그때 원룸에 살 때는 제가 요리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배기구를 뜯어가지고 아예 막아버렸던 그 가스레인지 위에 환기구를 아예 막아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니까 뭐 지정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법학은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 민법책도 이만큼 두껍고 뭐 형법책도 이만큼 두껍고 그 두꺼운 책들을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제 자리 밑에다가 A4 박스에다가 책을 이렇게 넣어두거든요. 제 그 의자 밑에다가, 제가 앉는 자리 의자 밑에다 넣어두고 일부는 뭐 책상에 두고 이렇게 하는데 2시간인지 3시간마다 그거를 그 전산에서 자리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지정을 하면서 공부는 하지만은 동영상 강의를 들으러 간다거나 할 시간은 빌 때가 있잖아요. 또 잠을 자러 간다거나 시간이 빌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제3자 눈에 봤을 때는 너무도 계속 도서관에 앉아 있으니까, 중앙도서관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없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전산을 제가 뭐 등록을 안 해놨는데 실수로 안 해놓을 때도 있고 뭐 시간을 조금 비워서 안 해놓을 때도 있었는데 자리를 정리하시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다른 자리를 정리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제 자리를 정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안 찍어놔도.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제 자리가 조금
몇 년 동안 지정석이 되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뭐 그런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법학이 논리학이다 보니까 논리학은 어때요? 그냥 1357까지만 예를 들어서 뭐 봤다 그러면은 이 논리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법학 체계 자체가. 그러면은 1357까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저는 1357 다음이 9가 아닐까가 항상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부분이지만 저는 1357을 배웠으면 그 다음은 9가 아니야? 그 다음은 11이 아니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동기 형들이라든지 내지는 뭐 같이 선배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귀동량으로 가서 조금 뭐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면서 물어보게 되는데 그거를 대답을 이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정말로 고수분들밖에 없어요. 뭐 사실을 뭐 1차만 뭐 3번, 4번 합격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그런 거 대답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형들하고 좀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들이 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그런 형들이 또 나중에 졸업하고도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그런 형들이 다 잘 되셨어. 그래서 뭐 로펌 대표 하신다거나 뭐 교수를 하신다거나 내지는 뭐 판사를 하신다거나 내지는 뭐 큰 시의 시장님이 되신 분도 있고 뭐 그래서 다 잘 되신 분들이 본의 아니게 같이 공부하면서 저한테 밥 사주고 저한테 공부 알려주던 형들이 다 잘 되셨다. 뭐 그것도 하나의 에피소드고 오늘은 제가 그냥 소소하게 변호사 되려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